자, 다음에 41번, 42번 문제는 진짜 중요한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링님 자본금이라고 하셨는데 좋네요. 맞아요. 자본금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초기 비용은 자본. 처음에 필요한 돈이라는 뜻으로 자본은 있어야지, 자본금은 있어야지 라는 의미로도 쓰죠. 누링님 단어 많이 하시네요. 자, 1번 문제는 강연의 중심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아시죠? 그러나 뒷부분, 그러므로 따라서 이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뒷부분 잘 들으시면 된다고 했었고요. 대부분 중심 내용은 뒤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기후변화 이런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기후변화 외의 내용에서 포인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최근에 심각해져 논의된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심각하다. 산불 났는데 피해가 크지 않다. 이산화탄소 영향 미친다. 기후변화에 이런 표현들 보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먼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듣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몇 해 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그것은 기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인류를 위협했던 바이러스의 유행도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해 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불은 진화되었지만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그것은 기후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인류를 위협했던 바이러스의 유행도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41번 42번 듣기 자체는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여러분들? 지금 답을 우선 확인해 보면 계속 답 올리시는 분들 계시네요. 좀만 기다릴까요? 자, 답을 먼저 확인해 보면 41번의 답은 3번, 42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것도 미리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제 산불 이야기로 듣기 내용이 시작되죠. 요즘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산불.
아니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 급하게 몰아치거나 기후 변화로 인해 생기는 일들이죠. 산불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산불이 있었지만 이 산불이 진화되었대요. 하지만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기후변화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겼다. 자, 근데 이 기후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들을 말합니다. 기후변화는 또 뭘로 이어져요?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이러스 유행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19 생각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 유행하는 것도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점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인한 문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대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제 찾기 할 때 읽기나 듣기에서 이렇게 중간이나 끝부분에 그러나 있으면 뒷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나 뒷부분 잘 봐야 되는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실천되지 않아요?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 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당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위험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실천해라. 지금 당장 실천되고 있는 게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험해지니까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좀 실천해야 돼 라는 말로 마지막 부분에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이제 논의되고 있지만 실천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거 실천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돼 라는 말 이어진다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바이러스 유행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바이러스 유행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어요. 여기에 바이러스 유행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말은 아니죠. 왜요? 중심 생각에서 그러나 뒷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가의 중심 생각은 이 그러나 뒷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 틀렸고요. 건조한 기후 탓에 산불이 자주남으로 조심해야 한다. 산불 이야기는 했지만 주의하세요 이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뒷부분 틀렸고요. 자,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서식지 보호, 야생동물 서식지 관련한 말도 전혀 안 나왔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단어 먼저 확인하고 4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여기 나온 이 기후변화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앞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진화 한번 단어 보고요. 막대한 이것도 한번 보고요. 또 어제 오늘의 이거 관용적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표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나온 조치라는 단어 그리고 서식지 이런 단어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먼저 진화라는 게 이 단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화는 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진화,
진화라고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발전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뛰어나게 변화해요. 그럴 때 진화라는 말을 쓰죠. 더 앞으로 나아가다, 더 발전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진화는요. 불과 관련해서 진화라는 말을 쓸 때는 불을 끄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진화했다, 불을 진화했다, 산불은 진화되었습니다,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라는 말로 쓰죠. 불을 끄다 라는 의미로도 쓰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과 관련 없이 앞에 문제가 나왔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혼 논의, 이혼하자 말자라고 싸우는 것은 당장 진화했대요. 그럼 이혼하지 않기로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부부싸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부부간의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불과 관련해서 진화 끄다 또는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막대하다 볼게요. 막대한, 막대하다 무슨 뜻이에요? 매우 많다 또는 매우 크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라고 하면 너무 많은 양, 너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오늘에 라는 뜻은 하루아침에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오늘, 내일에, 어제, 오늘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같은 의미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하루아침에 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좀 빠른 시간에, 최근에 뭐 어떤 것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주로 뒤에는 부정표현 온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표현. 여기서도 보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니다 라는 부정표현 같이 쓰였죠. 그러니까 빠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진행됐던 일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하다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뒤에 부정표현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조치 볼게요. 조치. 자, 조치는 어떤 일, 지금 생기는, 현재 생긴 일에 대책을 세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 대책이라고 하죠.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 그렇죠. 누리님 조치를 취하다라고 쓰셨는데요. 조치를 취하다라고 하면 이 해결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조치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조치라고 하죠. 같은 의미로는 대책, 방법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2번 문제 같이 볼게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인데 기후변화 문제 최근에 심각해졌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말 있죠. 기후변화 심각성으로 인한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최근에 심각해졌다 땡.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왜요? 바이러스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었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게 바이러스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2번 틀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산불이 자주 난다 라는 말은 없었어요. 최근에는
몇 년 전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 산불이 빨리 진화되었다. 이런 말은 있었죠. 피해와 관련한 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위에 첫 번째 내용에서 3번 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4번 볼게요. 화재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있었죠.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어요. 산불. 그리고 이게 기후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있었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 중에 이거 이산화탄소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를 탄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없애자. 네, 그 기후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탄소를 없애자라는 이 탄소 제로 프로젝트가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용 줄이자.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고 또 플라스틱 쓰레기 이것도 플라스틱 쓰레기 없애는데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없애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도 줄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환경보호,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 탄소 제로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줄이는 이런 활동들도 여기 나왔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최근에 나온 이런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티베메티님 질문하셨네요. 따라서 무엇 하기 위해 지금 문장 한번 볼게요. 자, 54번 쓰기로 자 이렇게 써도 돼요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쓰면 정말 잘 쓰신 문장이 됩니다. 자, 근데 내용 봐야겠죠? 자, 무엇 하기 위해 앞에는 원하는 결과 또는 목적이 앞에 나오고요. 조치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는 문제가 앞에 나와야겠죠. 문제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따라서 기후변화를 이게 목적이에요. 해결하기 위해 탄소, 이산화, 탄소 배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너무 많아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 취해야 한다. 라고 쓰면 되고요. 원하는 결과, 목적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54번 해결 방법 3번 문제죠. 3번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쓰는 문장 표현 글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쓰셨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링님이 플라스틱 종이 재질로 바꾸자 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볼 수 있겠죠.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 빨대 같은 것으로 바꾸자 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서 다음에 43번, 4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3, 44번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특히 44번은 보자기가 융통성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로 맞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듣기 내용 중에 보자기가 융통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부분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이유를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보자기, 조각보, 보자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듣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각보이다.
옷을 만들고 남은 천 조각을 이어붙여서 예술성을 가미한 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 조각보는 보자기의 일종으로 선과 색상, 그리고 규칙과 불규칙이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구성하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 가방이 있다면 한국에는 보자기가 있었다. 보자기는 물건의 부피와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때로는 보자기 밖으로 물건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단정하게 감싸기도 하며 아름다운 균형을 만들어낸다. 가방은 주로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쓰이나 보자기는 싸고, 쓰고, 덮고, 가리는 등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보자기는 더 융통성이 있고 다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한국의 조각보이다. 옷을 만들고 남은 천 조각을 이어붙여서 예술성을 가미한 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이 조각보는 보자기의 일종으로 선과 색상, 그리고 규칙과 불규칙이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구성하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 가방이 있다면 한국에는 보자기가 있었다. 보자기는 물건의 부피와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때로는 보자기 밖으로 물건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단정하게 감싸기도 하며 아름다운 균형을 만들어낸다. 가방은 주로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쓰이나 보자기는 싸고, 쓰고, 덮고, 가리는 등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보자기는 더 융통성이 있고 다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43번 44번 좀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조각보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네, 일단 답 먼저 확인하고 글 듣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3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여기서 보자기라고 나왔지만 이 보자기는 결국 그 조각보는 보자기처럼 사용된다라고 나와서 조각보, 보자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은 거의 다 보자기라는 단어로 대신 나왔었죠. 44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각보가 뭔지 아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조각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한국 문화에서 예전에는 옷을 직접 만들었잖아요. 사용하고 남은 천 있죠? 사용하고 남은 천을 모아서 이렇게 엮어요. 모아서 하나의 보자기를 만든 것. 이걸 조각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조각이 조그만 하나하나를 조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남은 천들을 엮어서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이런 보자기로 만든 것을 조각보라고 하고요. 이제 보자기가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데요. 이 보자기는 물건을 묶거나 물건을 포장하다라고 하죠. 포장, 랩핑이라고 하는데 포장하는 용도, 방법으로 포장할 때 쓰는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듣기 자료에도 가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는 이런 가방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천 있죠? 이런 천 보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여기다가 놔두고 여기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걸로 물건을 포장하는, 싸는, 이걸 싸다라고 하거든요. 물건을 싸는 역할을 합니다. 싸다라는 게 포장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뭔가 가리는 역할도 했어요. 이거를 덮다라고도 하고요. 쓰다라고도 하죠. 쓰다. 또는 뭐 음식 같은 게 있으면, 음식 같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밥상 같은 거 있으면요, 이렇게 벌레들이 이 위에 못 앉도록, 음식 위에 못 앉도록 이 위에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서 가리는 역할도 했죠. 덮다라고 하고요. 가리다라고도 합니다. 가리다. 또 뭐 이럴 때도 씁니다. 뭐 어떤 공간,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물건이 있어요. 그럼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한쪽에 보자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커튼처럼 쓸 때 가리다라고도 하죠. 이해되시죠? 우즈베키스탄에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라고 하셨군요. 한국도 보자기 있었고요. 지금도 보자기 쓰는 곳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보자기 쓰시는데 어떨 때 쓰냐면 주로 한국에서는 좀 고급 선물 있죠. 선물할 때 보자기가 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천으로 좀 비싼 물건 선물할 때는 이 보자기로 포장을 해가지고 선물하기도 해요. 좀 약간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요즘 외국에서는 이렇게 한국 보자기 포장하는 것이 그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쁜 천을 이용해서 예쁘게 묶는 방법 있죠. 이렇게 예쁘게 묶어가지고 선물할 때 막 써요. 고급 포장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어떤 천을 쓰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이렇게 분위기도 달라지고 선물 이렇게 예쁘게 묶는 이런 방법들도 조금 따로 다르기도 합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요즘에 이런 보자기 묶는 방법을 좀 예술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락 예쁘게 묶어서 가져가거나 가방 대신에 이렇게 포장 예쁘게 한 걸 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들이 유행한대요. 주로 이렇게 좀 높은 사람 또는 좀 중요한 사람에게 선물할 때는 이렇게 보자기 이용해서 선물하는 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보자기라고 합니다. 그 보자기 중에서 이런 천을 모아서 짜투리 천을 모아서 만드는 것을 조각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는 이 한국의 조각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앞부분 보면요. 이것은 한국의 조각보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조각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옷을 만들고 남은 천 조각을 이어 붙여서 예술성을 가미하다라는 건 플러스, 추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다른 성격이 있는데 예술성도 그 위에 더하다, 추가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술성을 추가한 또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조각보 잘 보면 되게 이쁘죠? 색깔이 막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 조각보는 뭐라고 말해요? 보자기의 일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조각보가 보자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자기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여기에서 이 보자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이때는 선과 색상, 규칙과 불규칙이 어우러져서 독특한 조형미를 구성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특징은 뭐예요? 독특한 조형미가 있다 라는 게 특징이 되겠죠.
계속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는 서양의 가방과 한국의 보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내용 볼게요. 서양의 가방이 있으면 한국에는 뭐가 있대요? 한국에 보자기가 있어요. 자, 보자기의 특징, 이 비교에서 나온 특징 첫 번째 이거예요. 보자기는 물건의 부피, 모양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그마한 것을 싸면 보자기로 이렇게 덮으니까 조그매지고 큰 것을 싸면 보자기로 덮었을 때 보자기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네모난 것을 싸면 보자기 모양이 네모내지고요. 동그란 것을 포장하면 동그래질 수밖에 없겠죠. 보자기는 물건의 모양이나 부피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볼 수 있고요. 자, 때로는 보자기 밖으로 물건이 삐져나오기도 하고 단정하게 감싸기도 하며 아름다운 균형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이 이거네요. 보자기는 어떤 물건을 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라는 게 특징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교예요. 두 번째, 가방은 주로 물건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용도, 방법으로 사용되지만 보자기는 싸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가리는 등의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싸는 것은 포장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래핑. 쓴다라는 것은 위에 이렇게 덮는 거였죠. 이때 이 쓰다는 모자를 쓰다처럼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가릴 때 쓰다라고 하고요. 덮다라는 것은 물건 위에 얹어서 가릴 때 덮다. 가리다는 뭐였어요? 어떤 방의 일부분을 커튼처럼 쳐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것을 가리다 라고 하죠. 자, 이렇게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대요. 자, 마지막에 이처럼이라고 말하고 더 다양한, 더 융통성 있고 다기능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융통성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처럼이라는 표현 때문에 앞에 비교하는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자기는 더 융통성이 있어요. 무엇보다요? 보자기는 가방과 비교했을 때 가방보다 더 융통성이 있고 더 기능이 더 많다, 다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가방과 비교하는 내용이 여기 앞에 있어요. 물건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싸고 덮고 쓰고 가리는 등의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더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보자기는 물건의 부피나 모양에 따라서 형태도 달라지고 이렇게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방에 비해서 더 융통성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겠죠.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답으로 나와 있는 건 3번밖에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 재활용한다, 남은 천을 이거는 개념 부분에서 조각보에 대한 설명 부분에 나와 있었죠. 천을 이어붙여서 아름답다라는 것도 이 앞부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규칙과 불규칙이 어우러진 조형미. 여기도 조형미도 이 앞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됩니다. 답은 3번밖에 될 수 없겠네요. 타일러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43번.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뭐였어요? 이 조각보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조각보는 보자기의 일종이고 자, 보자기와 가방을 계속 비교하다가 마지막 보자기는 융통성 있고 다기능적이다. 자, 보자기처럼 기능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면 더 융통성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답은요. 보자기, 기능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자기가 이렇게 융통성 있다. 다기능적이다. 기능이 여러 가지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1번에서 가방과 보자기를 비교하긴 했지만 형태에 대해서 비교한 건 아니고요. 가방에 비해서 보자기가 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모양이 더 달라진다. 이 융통성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형태 비교 틀렸고요. 자, 조각보에 담긴 예술적 의미는 여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끝났어요. 이 예술적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한 건 아니죠. 자, 3번 보자기로 만든 예술 작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방과 보자기를 비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보자기가 이렇게 좋다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단어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가미하다 하나 보고 조영미 한번 보고요. 또 삐져나오다 이것도 한번 보고 또 융통성 이것도 보고요. 다기능적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수아님 일줄도요. 일줄? 일줄이 어디 있죠? 일줄이 어디에 있죠, 수아님?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아, 일종. 아, 여기 나온 일종?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수아님이 질문하신 일종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A는 B의 일종이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거 하나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는 B의 한 종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이 종이 종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물, A라는 사물을 나타낼 때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른 의미로는 A는 B에 포함된다. 뭐 속한다. 이런 문장으로도 쓸 수 있죠.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나타낼 때 일종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많이 나오는 과일이 포도죠. 포도는 뭐 과일 종류 중에 하나죠. 이때 과일의 일종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또 뭐 볼까요? 뭐 햄은 고기? 육류라고 할게요. 고기 종류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문장을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쓰기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일종이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A는 B의 한 종류이다. 뭐 A는 B에 포함된다. A는 B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가미하다 한번 볼게요. 가미하다. 이 가자가요 플러스 이런 뜻입니다. 더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 미자가 아름답다, 뭐 특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미하다 라고 하면요. 원래의 것에 다른 요소, 다른 특징을 더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요. 같은 의미로는 뭐 더한, 더하다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조형미 한번 볼까요? 조형미는 주로 조각 같은 거 있죠. 조각. 뭐 조각 같은 거 보면 예술 작품이 동그란 모양도 있고 세모난 모양도 있고 모양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 있잖아요. 이런 걸 조형, 겉으로 보기에 느껴지는 그 형태, 그 모양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조형미라고 해요. 이 조자가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이 형이 형태, 모양이라는 뜻이고요. 미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형미라고 하면 예술 작품의 형태, 모양이라고도 볼게요. 형태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융통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통성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다, 융통성 없다라고 하면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상황이나 사람에 맞게 서로 자기가 생각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융통성이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융통성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정해진 방법이 있지만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왔을 때 그는 융통성 있게 손님을 대했다. 자, 원래 손님에게는 하나하나 물어보고 좋아하시는 거 물어보고 처리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손님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 상황에 맞춰서 손님에게 빨리빨리 해결해서 손님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럴 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융통성이라고 하죠. MM님이 융통성 플렉시블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플렉시블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다기능적이라고 볼게요. 다기능적. 자, 다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기능성이라고 하면 많은 능력 또는 기능이 있다. 이런 성격을 다기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다기능성이 이거죠. 가방은 어떤 것에만 사용할 수 있냐면 물건을 넣는 기능, 역할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자기는요. 싸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가릴 수 있어요. 이거는 기능이 많은 거죠.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다기능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수아님 질문하신 거 한번 볼게요. 가미하다가 어떤 것을 더 예쁘게 만들기에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더 예쁘게 만들다는 의미보다는 없었던 특징을 더하다. 이 미자가 없었던 특징, 요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래의 것에서 다른 특징을 더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예쁘다라는 특징도 들어갈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예쁘지 않았는데 예쁜 것을 추가해서 더 예쁘게 만들었을 때 가미하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 중에 하나로 예쁜 것, 이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고 가미하다가 원래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더 추가했을 때 가미하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